안녕하십니까, 김박사브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수가 연장 탓하랴 능서불택필,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요 닭이망양,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세 가지 고사성어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능서불택필입니다. 능할 능자, 글서자, 아니 불자, 가릴 택자, 붓 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서 구양순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글씨를 쓰는데 종이나 붓 따위의 재료 또는 도구를 가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서예의 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서 구양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서예의 달인으로는 당초 4대가로 꼽혔던 우세남, 저수량, 유공권, 구양순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성인 왕희지의 서체를 배워서 각자 구양순의 엄정함, 우세남의 온화함, 저수량의 곱고 아름다움을 독자적인 경지로 개척하였습니다. 모두가 서도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독특하고 힘찬 솔경체를 이룬 구양순이 가장 유명했는데, 그는 글씨를 쓸 때 붓이나 종이를 가리지 않은 진정한 서예의 대가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량은 붓이나 먹이 좋지 않으면 글씨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저수량은 건국공신인 우의증의 추청으로 우세남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가 하루는 우세남에게 저의 글씨를 지영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하고 묻습니다. 지영은 우세남의 글씨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우세남이 대답합니다. 지영의 글씨는 한 글자에 5만 양을 내도 좋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자네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구양순 선생과는 어떨까요? 하고 다시 묻습니다. 구양순은 어떤 종이에 어떤 붓을 사용하여도 자기 마음대로 글씨를 쓴다고 하였네. 자네는 아무래도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또다시 대답합니다. 그러자 저수량이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네는 아직 손과 붓이 굳어 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우세남이 마지막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붓이든 가리지 않고 글씨를 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구양순도 역시 행서를 쓸 때는 그 글씨에 맞는 붓을 선택하였고, 초서를 쓸 때는 초서에 알맞은 붓을 선택하였다 합니다. 단지 조잡한 붓으로 글씨를 쓰더라도 그의 대가다운 경지에 변함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서 불택필에 대해서 왕긍 당 필진에서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속설은 구양순까지이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붓이나 종이를 문제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서예의 대가가 구양순이라고 이렇게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주현종의 논서에서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통설이라고 할 수 없다. 행서와 초서를 제외한 해서, 전서, 예서를 쓰는 경우에는 붓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붓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명필은 어떤 붓일지라도 일필휘지를 써내려간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수가 연장 탓을 하지 않고 화가가 물감 탓을 하지 않듯이 정치인은 국민 탓을 해서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남 탓할 시간에 좀 더 자신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가 명품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결코 자신이 무능한 것을 남 탓으로 돌리진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뛰어난 목수가 연장 탓을 안 하듯이 전문가는 남 탓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닭이망양이 되겠습니다. 만을 따, 갈림 기, 이를 망, 양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많아 도리어 갈 바를 모른다는 뜻으로 열자 열불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아난 양을 찾는데 길이 여러 갈래로 갈려서 양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로 갈려 진리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했던 양자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자는 제자 백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양자의 이웃집에서 양 한 마리가 달아납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물론 양자네 집 하인들까지 청해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도 소란스럽길래 양자가 묻습니다. 양 한 마리 찾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이 나섰느냐? 양자의 하인이 대답합니다. 예, 양이 달아난 그쪽에는 갈림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모두들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양은 찾았느냐? 갈림길이 하도 많아서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양을 못 찾았단 말이냐? 예,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는지라 양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양자는 우울한 얼굴로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현명한 제자가 선배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스승인 양자가 침묵하는 까닭을 물었다 합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큰 길에는 갈림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고 학자는 다방면으로 배우기 때문에 본성을 잃는다. 학문이란 원래 근본은 하나였는데 그 끝에 와서 이같이 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인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라에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림 보면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장보다 더한 환장할 상황이 첫 번째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요? 이러한 닭이망양의 상황은 망양지탄, 독서 망양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양지탄이란 양을 잃고 한탄하는 소리이며 독서망양은 책을 읽느냐고 양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중구난방의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 과연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 그림에서 홀로 배를 젓고 있는 자그마한 그림과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5명의 셰프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요리하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통일된 지휘체계, 즉 한 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비추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 따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더할 익자와 착할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으로서 사기 회음후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회음후란 고조인 유방의 수하로서 아주 유명한 한신 대장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나라 고조 유방은 명장으로서 천하통일의 1등 공신인 초왕인 한신을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써 그를 포박한 후 회음후로 좌천시키고 도빈 장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 한고조는 한신과 여러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한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인은 몇만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장수감이라고 생각하시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폐하께서는 한 10만쯤 거느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예, 신은 다다익선이옵니다. 다다익선? 하하하. 고조는 한바탕 웃고 나서 물었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그대가 어찌하여 10만의 장수감에 불과한 과인의 포로가 되었는고? 한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오나 폐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병사의 장수가 아니오라 장수의 장수이옵니다. 장수의 장수란 장수 10만을 거느릴 수 있는 장수이기 때문에 그 10만에 10만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폐하의 포로가 된 이유의 전부입니다. 여기서도 대륙의 뻥쟁이 기질이 나타납니다. 참 대단한 대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 피는데도 다다익선이 적용될까요? 저는 문득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양다리, 세 다리를 넘어 5다리까지 걸치다 찢어진 다리를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차마 처참지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깨닫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다익선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옷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 좋다는 판단하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음입니다. 선택 상황에서의 신중함마저 실종되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익선 중에 뭐니 해도 돈 많은 것이 제일이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돈 사다 죽는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사랑과 행복만큼 크고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기 위함이 아닐런지요. 첫 번째 그림처럼 여러분께 최대의 사랑과 최고의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에 있는 5만원권을 모두 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부족하시다면 계속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폐범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려. 마지막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제발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믿습니까? 29만원짜리는
29만 원짜리 지폐는 절대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맨날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추징금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돈들이 썩어버리기 전에 세상 구경 시켜주셔야지요. 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 불호를 마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